오늘은 우동 세트 낚시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낚시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찌맞춤 기억하시고요. 찌맞춤은 우동을 달고 항상 합니다. 우동을 달고 3눈금 혹은 4눈금. 이 기준은 낚싯대가 길어지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또 시인성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4눈금. 그 다음에 단척에서는 3눈금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낚시를 할 때 이 낚시에서 중요한 건 투척입니다. 투척. 투척이 정교해야 됩니다. 투척의 정교함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예전에 전통 낚시 하시던 분들은 앞치기, 뻗어 던지기를 그대로 하시죠.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이게 착지점이 정확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낚시할 때 보면 일자로 쭉 이렇게 뻗어서 던지면 나중에 채비가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채비가 내려가는 자리가 균일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뻗어 던지기를 많이 선호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위에서 본 그림이 이렇죠.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채비가 여기 찝니다. 찌. 그러면 채비가 들어가면 하강을 하겠죠.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투척 반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근데 떨구어 넣기를 하게 되면 투척 반경이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을 집어하는 게 고기 잡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요만큼을 집어하는 게 고기 잡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좋죠. 그래서 떨구어 넣기를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떨구어 넣기 연습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바람에 따라서,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척수의 척수가 아니고 낚싯대 길이에 따라서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경우 다 다르겠죠. 네, 그것도 연습이 다 돼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일 먼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1m를 공략한다. 이러면 정확히 1m를 측정해서 낚시하는 게 좋습니다. 뭐 대충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목줄자, 그 다음에 받침대, 예, 그리고 뜰채, 예, 뜰채대, 이거의 길이를 알아두고 그걸로 측량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겠죠. 보통 받침대들이 뭐 80짜리, 90짜리, 1m짜리, 그 다음에 장청용은 120짜리, 보통 이 정도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받침대 길이에서 측량을 하면 근사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m를 하면 되죠. 목줄자도 좋습니다. 네, 목줄자로 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목줄자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원줄 세척입니다. 세 줄이면 뭐 그냥 이렇게, 세 줄일 경우는 미리 잠궈 놓는 정도. 그 다음에 사용하던 줄은 불에 던져 두었다가 꺼내서 고운 천 혹은 수건이죠. 로 줄을 닦아줍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살살 닦아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줄에 상처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줄 잠김이 좋아집니다. 예전에 단백질을 모았다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활성기는 찌맞춤 눈금을 낚시 전에 확인하고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온도 변화로 부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름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 겨울에는 하다 보면,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찌맞춤 하면 제일 좋습니다. 찌가 작잖아요. 겨울에는 작으니까 처음에는 우동 달고 분명히 3눈금 맞춰놨는데 낚시를 한 3, 40분 하다가 확인해 보면 이게 4눈금이 돼 있기도 하고 2눈금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확인해서 다시 3눈금으로 맞춰주는 게 좋죠.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유형층의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보통 낚시할 때 사용하는 말, 타나를 바꾼다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유형층은 한문이니까 바닥입니다. 바닥. 평평하면 다 바닥입니다. 떠도 내려도 다 바닥입니다. 바닥을 바꾼다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만큼 하냐 하면 찌 한 개 길이만큼 합니다. 미터 낚시는 수심 유형층을 크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보통 겨울철 저활성기 미터지들이 길이가 20cm 내외입니다. 20cm. 15에서 20, 보통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찌 길이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용할 때 집어제 크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보통 1.3cm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그런 생각 하시죠. 초기 떡밥이 확산이 너무 강하다. 뭐 풀림이 너무 많다. 예, 당연한 얘기죠.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이래야 집어가 되죠.
이래야 집어가 되고, 초반에 풀림이 많아야 경시 변화가 일어나도, 경시 변화라는 것은 떡밥의 성질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떡밥은 점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도 쓸만한 상태가 되려면 풀림이 너무 적으면 안 되죠. 풀림 적으면 나중에 점도가 너무 많아져서 못 쓰게 되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풀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림이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집어를 해야 되죠. 집어를 해야 되면 떡밥을 크게 달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떡밥을 크게 달면 되고, 낚시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집어가 되면 이제 줄이면 되죠. 그 다음에 떡밥도 적당히 변했겠죠. 그러면 덜 만져도 유지력이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점도가 많죠. 이미 많은 떡밥이 돼 있죠. 이때는 더 줄여도 되죠. 근데 너무 줄여서 입자가 짜부라지면 고기들이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늦춰서, 이 모든 시간을 최대한 늦춰서 낚시를 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걸 잘 해야죠. 그래서 초기 떡밥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뭐 지금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개체수가 많지 않은 곳에서 낚시를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관리터에서 초기는 1.5 정도로 하다가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1.3 정도를 줄이고, 여기서 압력을 조금 더 올려서 고기가 부대 껴도 유지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어제 양이 많으면 집어 과다가 될 수 있다 싶으면 여기서 1.2 이 정도를 더 줄이고,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기가 빠지면 다시 이리로 가는 거죠. 떡밥은 보통 1시간 사용, 1시간 사용할 분량입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개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을. 어차피 어느 시간 되면 새 떡밥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떡밥을 1시간 쓴다 생각하십시오. 1시간 잊지 말고. 우리 보통 겨울에는 100 단위로 개거든요. 100cc 단위로. 그렇게 개면 떡밥이 총 합이 400cc, 혹은 뭐 과립 들어가면 뭐 420cc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템포 있게 낚시하면 1시간이면 다 씁니다. 나는 더 오래 쓰는데 템포가 안 좋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유형층을 꼭 살핀다는 거. 유형층을 꼭 파악합시다. 먹이용은 우동이죠, 우동. 항상 중앙에 정확하게 관통. 이게 유지력의 관건, 유지력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목내림과 되돌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딱 잘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천천히.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다 천천히.
이걸 위해서 집어제 성분 중에 점도 계열이 필요한 겁니다. 본래 떡밥의 입자는 살리고 유지력을 높이려면 손 압력이 아니고, 그죠? 자체의 성질로 유지력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는 점도 계열의 떡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사용하는 게 뭐 활성에 따라 다릅니다만 비비 후레쉬, 지난번에 언급한 뭐 네바 들어간 떡밥들, 네, 이런 것들이죠. 이 네바가 점도니까요. 입자감이 있으면서도 유지력이 좋고, 이게 기술입니다. 생각 좀 이상하죠. 입자감이 살수록 유지력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입자감이 있으면서도 유지력이 좋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첫째, 점도 계열 떡밥이 필요합니다. 예, 소량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밥달기를 잘해야 됩니다. 중심이 잘 맞고 과하지 않은, 뭐 막 많이 만져서 밥달기 잘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트 집어제 밥달기는 적게 만지고 유지력은 높아야 돼요. 그래야 떡밥이 물속에서 확산이 이쁘게 됩니다. 많이 만지면 예쁘게 안 떨어지고 고객들한테 자극을 못 줍니다. 그래서 낚시를 해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떡밥으로, 예,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요. 동일 상황에 동일 떡밥, 이게 뭐 같이 블렌딩해서 조가 차이가 나요. 예, 이거는 밥달기 투척 능력 템포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배울 때도 그랬고 제가 가르쳐 줄 때도 그랬고, 이 어려운 걸 참. 네, 이렇게 떡밥이 있어요. 센터가 맞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보통 속에 보면 바늘 이렇게 위치해 있죠. 바늘이 중앙에, 밑에 그 떡밥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보통. 그럼 겉모양은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안에서 이 입자가 예쁘게 살아 있으면 떡밥이 확산이 될 때 이게 뭉게 이렇게 퍼지고, 짜부러져 있으면 그렇게 못 퍼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그 녹아내린다 할까요? 지금 옆에 이거는
퍼지는 형태죠. 이게 흥미가 없어요. 예, 이런 형태들은 여기에 흥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달기를 할 때 이럴 때도 이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항상 어떻게 하면 적게 만지고 유지력을 올릴까? 예, 그래서 입자감을 살릴까? 입자감 잘못 살리면 되돌림에서 그냥 뿡 올라옵니다. 근데 유지력이 좋으면 이 상황에서도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게 항상 숙제입니다.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건드림이 나올 때까지 (1에서 5까지) 세고 바로 회수합니다. 원래는 더 빨리 회수할 때도 있어요. 활성이 좋을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계절이면 초반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건드림이 나오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목내림 폭이 얕아지거든요. 고기들이 두드리니까 목내림 폭을 더 깊게 충분하게 해주는 것, 그걸 해야 돼요. 여기서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 집어제를 키워야 합니다. 집어를 더 시켜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금방 고기들이 흥분하기 시작한다. 이때는 사이즈는 키우지 말고 유지력만 밀면 된다. 간단하죠, 이 방법은. 집어가 더 필요하면 사이즈 키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경우는 집어가 더 필요한 건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지의 움직임이 약하다. 근데 고기들이 흥분하면 상층부부터 부대끼기 시작하죠. 이때는 깊이 눌러줘야 돼요. 이때는 깊이 눌러준다 생각하고 목내림을 깊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구사를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떡밥을 넣어서 운용하는 구간이 여기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자꾸 이 위에서 논단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러면 목내림을 최대한 깊이 해서 떡밥이 이 위로는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확산을 여기서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옵니다. 반대로 고기가 자꾸 밑으로 빠진다. 이 밑에 애들이 논다. 그때는 확산을 살려야죠. 여기서부터 열어줘야죠, 그때는. 그러니까 탄화를 조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폭에서 고기가 놀도록 해주는 거죠. 이 폭이 뭐냐 하면
편납에서 아랫바늘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강이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랫바늘이 있고, 그러면 내가 공략하는 수심층은 이겁니다. 이거 우선의 기본기는 이 안에서 공략하는 거고요. 최초 가장 기본적인 탄압 운영은 여기서 하는 거고, 고기들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요 안으로 딱 조여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력이 더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요 중에서도 입질이 좋은 구간이 있죠. 그날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입질하는 게 좋은 구간이 있고, 이 정도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가 좋은 게 있고 여기서가 좋은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이거는 목줄이 이 정도죠. 그러니까 목줄이 덜 펴진 상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목줄이 거의 펴진 상태. 이 정도면 완전히 펴진 상태. 이 그림은 다시 그려 볼게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가 낚시하는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층 중에서 편납을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공략해야 되는 층은 이 정도이죠. 제일 먼저 공략해야 되는 층은. 그 다음에 이게 기본 탄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력이 좀 이제 조금 되면 요 안으로 압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실력이 좀 더 되겠다 싶으면 이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 하면, 그날의 최적의 입질 구간을 찾는 거예요. 목줄이 휘어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입질, 펴져 가면서 들어오는 입질, 완전히 펴지고 들어오는 입질. 1번, 2번, 3번. 1번 같은 경우는 찌맞춤 구간에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7lun금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7lun금에서 뭐 6lun금 요럴 때 들어오는 입질. 이 입질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입질 폭이 짧아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목줄이 휘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입질을 해도 펴지는 게 전부죠. 그래서 1번은 입질 폭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목내림이 한 두세 눈금 목내림 이럴 때 들어옵니다. 요거는 입질 폭이 조금 더 커집니다. 줄이 좀 더 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은 마지막에 한두 눈금 남은 상태. 목줄이 다 펴져 있으니까 입질도 더 잘 표현되죠.
이게 입질 포착이 제일 쉽고 이게 그 다음이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를 자꾸 공략하면 고기는 점점 떠오르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사이가 제일 공략해야 될 구간입니다. 우동 낚시는 뭐 거의 여기서 시작을 하죠. 겨울이니까. 근데 연중할 때는 그렇습니다. 낚시가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 이걸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야 이제 내공이 올라간다 하겠죠.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지 나왔네. 우동 낚시에서 최적의 입질은 목내림이 완성되고 나서 들어오는 입질. 그 다음에 목줄 다 펴질 때죠. 그 다음에 되돌림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입질. 근데 이때부터는 한 농금 되돌림 입질, 두 눈금 되돌림 입질, 이 정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컨디션 최고일 때 들어오는 입질이죠. 활성도 좋고 집어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작은 붕어들이 많을 때 이런 입질들이 많이 들어요. 요거까지도 마찬가지. 되돌림이 시작되면서 나온 입질들은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농금 정도일 때도 활성이 좋은 상태입니다. 두 눈금에서 나오는 거, 이건 어떠냐면,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최적화가 잘 된 상태입니다. 이 두 눈금 입질의 장점은 헛방이 거의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눈금에서 두 눈금.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위로 가면 흥분합니다. 여기는 고기가 쉽게 흥분하고, 여기는 안정화가 가능하고. 근데 한겨울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한겨울에는 전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소리를 해야 입질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활성이 좋으면 이 위에 방식으로 하고, 저활성일 경우는 한겨울에는 사소리를 주면서 낚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소리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별짓 다 해야 됩니다. 고기 잡으려고 나왔으니까요. 사소리는 뭐 종류도 많죠. 대를 들어주는 사소리, 가벼운 챔질 같은, 그다음에 대류의 방향에 따라서 잡아주고 풀어주고,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겨울 낚시는 대조작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춥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대처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목내림, 되돌림 천천히,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느닷없는 입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정권 밖에서 들어온 고기죠. 이때는 보통 위가 아니고 아래입니다. 이때는 타나를 더욱 깊게, 처음부터 소란스럽고 헛방이 나고
터치를 맞춰도 잘 안되면 이때는 타나를 얕게, 되돌림 중에 헛방이 나면 집어제가 달려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집어제 사이즈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물을 치고, 이래도 안되면 헛방 날 때는 주로 무겁게 가봅니다. 주로.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목줄을 줄입니다. 보통 2에서 3cm 정도. 헛방 나면 헛방 나면 우동 무겁게 목줄 줄여보고, 왜 순서가 우동부터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 입에서부터. 일단은 건드림이 약해지면 떡밥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떡밥으로 확산을 살려봐야죠. 각지게 달기, 크게 달기. 이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조정용 떡밥을 추가합니다. 확산 좋은 거, 바라케마하 이런 거 소량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나를 확인하는 것을 30분 간격으로 해주세요.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거를 확인을 안 하면 고기가 다 빠져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활성이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실력이 좋아야 타나 확인은 30분 간격으로. 뭐 더 자주 수시로 하면 좋죠. 제일 좋은 거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떡밥이 마르지 않도록 덮어두세요. 겨울은 건조합니다. 생각이 더 나긴 하는데 일단 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현장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씩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느낀 점들을 체크를 해 두었다가 실제 낚시에서 자꾸 사용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조행 이후에는 조행기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다음 출조에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게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네, 우동 미터 낚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낚시를 해보시고, 또 제가 잘하는 낚시는 아니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